내가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이기면 오히려 지는 것보다도 못할 수가 있다. 저에겐 중요한 것은 원칙입니다. 그냥 원칙이 승리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궁금한 일이 많죠. 요즘 시끄러운 일들이 많으니까, 시끄럽고 민감한 일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도 궁금한 일이 많을 것입니다. 청와대에서 그때그때 그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대통령 본인의 생각이 뭘까, 그런 것이 여러분들에게 매우 궁금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 직접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해서 오늘 나왔습니다. 대체로 이제 그동안에 좀 민감했던 문제라고 한다면 취재제도 개선에 관한 문제가 하나 있었고, 청와대에서 이명박 후보를 고소한 문제가 하나 있죠. 거기에 대해서 한나라당도 논평했지만 다른 여러 당도 각기 논평을 내놓았고 통합신당도 입장을 내놓았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는 생각이 있습니다. 질문 받도록 하죠. 예.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문 되도록 짧게 해주시고 저도 짧게 대답하고 그렇게 해봅시다. 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잘 못했는데 이번에 한번 해봅시다. 현재 진행 중인 범정권 대선 후보, 어떤 후보가 선출돼야 하는 혹시 기준과 염두에 두고 있으신 후보가 있으신지. 예, 이 문제는 말할 수 있는 문제이죠. 그러나 우리 선거법 체계가 말을 하면 시비가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법 시비가 될 만한 얘기는 제가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선거법은 대통령을 거세된 정치인으로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거세된 정치인이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별로 유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체로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특히 차기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저와 참여정부를 공격하는 것을 선거 전략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 후보는 당연히 그것을 선거 전략으로 삼고 그렇게 공격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 바람이 바뀔 때마다 참여정부와 차별화했다가 또 안 하는 척 했다가 그렇게 계속 차별화에 대한 태도를 바꾸어가면서 오늘까지 오고 있죠. 그리고 손학규 씨도 요새 하는 거 보니까 참여정부, 특히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것이 선거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지 않거든요. 지금 대통령이 다음 선거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난날 우리 한국 정치가 통상적인 정치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좀 특수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전임 대통령이 무슨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름대로 이런저런 마음으로 힘이야 썼겠지만은 결정적인 변수가 된 일이 없습니다. 졸렬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선 때는 각 세우고 그럼 본선 때도 각을 세울 건가요? 그럼 필패의 전략 아닌가요? 하시기 전에 문재인 비서실장에서 이명박 후보를 한나라당 후보를 고소를 하셨는데 그 고소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 논란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일부 시민단체는 거꾸로 그런 청와대의 어떤 선거법 대선 과정에서 중립을 추진한 게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명박 후보에 대한 고소 사건은 계속 끌어나갈 생각이신지. 우리나라의 잘못된 정치 풍토 하나가 정치가 법 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정치가 성역입니까? 우리 국민들이나 여러분이나 정치적 행위는 법을 위반해도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실망스럽습니다. 헌법 논의도 선거의 유리분리 가지고 논의 자체를 덮어버린 것이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러나 그것은 법의 문제는 아닙니다. 정치의 문제인데, 선거에 영향이 있다고 해서 범법행위를 용납하라고 하는 것이 무슨 논리인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정치가 법 위에 있지 않고요. 따라서 후보도 법 위에 있지 않고 선거도 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법에 따라서 법의 규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선거 전략은 정정당당해야 됩니다. 그들 스스로 한 일을 생각지 않고 정치적 효과만 가지고 얘기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참여정부는 법치주의, 특권 없는 사회, 그리고 투명한 사회, 투명한 정권, 공작하지 않는 정권이 핵심 가치입니다. 공작하지 않는 정권이라는 이 사실이 저와 참여정부의 핵심 가치입니다. 이 핵심 가치를 아무 근거도 없이 공격했지 않습니까? 청와대가 공작해서 선거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근거를 내놓으면 전혀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거가 없으면 그건 불법적인 선거운동이지요.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발전하려면 모든 사람들이 어느 편이 이기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편이 이기는 것보다 원칙이 이기는 선거라야 그 선거 결과로 수립된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고 역사 발전에 제대로 기여할 수 있다. 아무리 유능한 또 어떤 누구가 다음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가 원칙을 존중하지 않고 원칙을 짓밟으면서 정권을 잡아서는 국가 발전에도 국민의 행복에도 더욱이 역사 발전에도 그건 기여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어느 편의 승리보다 원칙의 승리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 질문 다 하신 것 같거든요. 하나 좀 빠뜨린 얘기 같은 것이 있는데, 제 정치 역정을 한번, 이번 고소와 관련해서요, 제 정치 역정을 여러분 한번 눈여겨봐 주십시오. 저는 그 선거에 불리하더라도 원칙을 포기한 일이 없습니다. 원칙적 가치, 그것을 위해서 어떤 불리한 상황도 감수했고, 심지어 지난번 그 대통령 선거 직전 한 일주일간 엄청난 주위의 권고와 압력을 무릅쓰고 저는 제 원칙적 입장을 지켜냈습니다. 내가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이기면 오히려 지는 것보다도 못할 수가 있다. 하물며 이번 선거는요, 제 선거판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쪽이 이겼으면 하는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제 선거에서도 그렇게 해왔는데, 이 상황에서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서 제가 원칙에 없는 고소를 했다. 그건 저를 너무 모르고 하는 얘기거나 저를 고의로 모욕하기 위해서 한 얘기입니다.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고소를 한 것이 아닙니다. 저에겐 중요한 것은 원칙입니다. 여권에서도 자꾸만 제게 선거에 별 도움 안 되니까 그런 고발 같은 거 좀 하지 말아라고, 고소 고발 좀 하지 말아라고 권고하는데, 당신들의 승리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원칙이 있는 승리라야 승리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오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칙 없는 기회주의자들의 싸움에 저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원칙이 승리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